현지 씨는 평소 성격이 어떠세요? 저, 친한 사람들 앞에서만 활발하고 그거 아니면 조용한 편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거는 영화 보는 거랑 뭐 떡볶이 먹는 거? 약간 이상이 높은 사람이라서 만족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뭘 해도 흥미가 없고 일상에 무력감을 느꼈다는 박현지 씨.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특별한 계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게 힘드셨어요? 뭐 학교 다니면서 조별 활동이라던가 그런 게 약간 힘들었어요. 이제 조원들이 제대로 참여도 안 하는데 이제 PPT도 늦게 보내주고 그 PPT도 엉망이어서 발표하는 입장에서 난감했던 경험이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땐 어떤 기분이 드세요? 빨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약간 불안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냥 회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 마음이 힘들고 지쳤다고 느낀 현지 씨. 해결책을 찾고 싶은 마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지 씨 맞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쪽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낯선 이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쉽진 않지만 현지 씨는 오늘 용기를 내 고민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현지 씨가 뭐 오늘이어도 좋고 최근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카드를 한 개수 제한은 없어요. 네, 편안하게 몇 가지 정도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랑 네, 네. 이거랑 네. 요즘 뭔가 느껴지는 게 많으셨나 봐요. 네. 네. 감정 카드는 표정이나 상황이 그려진 카드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내담자는 느끼는 감정을 시각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좀 더 선명하게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카드를 선택하신 이유를 좀 하나씩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종강을 해서 표현하고 네. 부담한 기분이 들고 네. 근데 이제 3학년이 된다는 게 약간 부담스러워서 이 카드를 뽑았어요. 아, 네네. 이거는 어떻게 뽑으셨어요? 이거는 네. 늘 뭔가 피곤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 늘? 네, 아, 잠을 원래 잘 못 자가지고 잠을 잘 못 자시는구나. 요 몇 년 사이 현지 씨 같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려는 MZ 세대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심리적 질병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마치 감기를 치료하듯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회생활의 피로감으로 지친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보는 건데요. 그래서 기성세대의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못 견디겠고 우울하다는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털어내지 못하고 결국 감내해야 된다는 성향을 가지신 것 같고요. 반면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돼 있으니까 그걸 진솔하게 털어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2024년부터는 청년뿐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이러한 마음 돌봄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최대한 정말 몸이 확 늘어질 만큼 이완시켜도 괜찮거든요. 올해 중고위험군 환자 8만 명을 시작으로 하는 정신건강 돌봄 사업은 차츰 대상자를 넓혀 2027년엔 50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정부 임기 내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 상담 제공을 목표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선진국 중 상위권인 신체 건강 지표와는 달리 우리 국민의 정신 건강에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만큼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마음 건강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급속한 산업 발전, 또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 또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사히 상담을 마친 현지 씨.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현실에서 써보고 있다는데요. 만약에 상담 안 받고 그냥 계속 마음이 조금 침울한 상태로 계셨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지금보다 더 답답해하고 뭔가 혼자서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담 받으면서 뭔가 생각 정리가 되고 이게 그래서 그랬고 지금의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약간 정리가 차곡차곡 되는 기분이라 그런 점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결혼 3년차 신혼인 이만나, 임지훈 부부. 오늘 목적지는 집에서 20분 거리의 산부인과. 아내의 정기 검진을 위해서인데요. 벨트 맸죠? 네. 출발해볼까? 근데 자기 뭐 검사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 아 맞다, 자동차 검사. 애용하는 포털 앱에 접속합니다. 수많은 메뉴 중 지훈 씨가 선택한 건 자동차 관련 서비스. 본인의 차량이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정기검사 대상인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아직 많이 남았네. 가자. 자, 가보자. 이거 하나만 사면 안 돼? 못 살 것 같지만 사.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출산에 대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려나 본데요. 요거가 지금 160ml가 필요하고 이거를 2개? 2개만 살까?
여보세요? 엄마. 아, 병원 갔다가 지금 마트에서 애기 거 뭐 보고 있어. 첫 아이를 임신한 딸 걱정에 어머니는 요즘 틈만 나면 전화를 건다는데요. 일 1월 중순쯤에 임서방 바쁘면 나 혼자라도 갈게. 원주까지 뭐 기차 타면 금방이지 뭐. 응. 알겠어요. 엄마 나 지금 젖병 보고 있어서 이따 나갈 때 다시 전화할게요. 네. 통화를 마친 한나 씨. 평소 송금할 때 자주 이용한다는 금융 서비스 앱에 접속합니다. 근데 좀 시원해. 시원해. 여기가 진짜 많이 부은 것 같아. 안마를 끝내기가 무섭게 이번에도 부부의 시선은 핸드폰으로 향합니다. 여기 봐봐. 이게 어딘데? 여기는 목동인데. 목동? 근데 공고가 난 게 별로 없네. 없을 거야. 연말이잖아. 연초에 또 터지겠지. 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인 부부는 출산에 맞춰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그래서인데요. 부부가 자주 쓰는 이 앱에선 여러 기관에 분산된 주택 청약 정보를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는데 청약일에 이제 알려주는 거야. 여기 없어? 옆쪽이랑. 단순히 취합된 정보만 받는 게 아니라 미리 설정해 놓은 기준에 맞게 맞춤형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하면서 처음 봤던 건데 저 진짜 거의 울기 직전까지 갔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정말 너무 지금도 사실 좀 막 이거 어떻게 찾아보지? 너무 어려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진짜 이거 하나로 뭐 가격도 나오지 장소도 나오지 뭐 알림 설정도 되지 뭐 이런 거 보니까 그냥 뭐 시간만 되면 들어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진짜. 그간 별도의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가능했던 공공 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 건 디지털 서비스 개방 덕분입니다. 정부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올해 관련 예산을 크게 증액한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8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머지않아 정부의 주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국민들은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몰라서 정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을 일도 없어지며 구비 서류 제로화도 가능해집니다. 120. 120? 그걸로 칠순. 지금보다 더 국민의 관점에서 더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 그렇게 확대가 되면은 일반인들한테 더 좋은 정보를 좀 빨리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체계에 힘입어 우리 중소기업 가운데는 이제 수출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가발을 생산해서 외화를 벌고 있는 대화물산 주식회사의 경우를 보면 작년도 70만 달러의 외화를 번 데 이어 금년에는 9월 현재로 12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내년에 60년대 한국산 가발은 헐리우드 영화 산업이 성장 중이던 미국으로 많이 팔려나갑니다.
이후 70년대 들어선 기계와 선박, 철강 같은 중화공업 제품이 중화공업 시대를 펼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80년대 들어선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며 주력 수출 품목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중동 지역과 중남미 지역에 262대 포니 승용차를 수출한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간절한 마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방송 및 통신 장비를 제조한다는 이 중소기업. 열차가 도착하면 이제 군의 안내 그렇게 들어간다. 자동으로 센서에 의해서 그런데 방송이 나갑니다. 수많은 제품 중 최고의 야심작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원전 전용 무선 통신 시스템입니다. 원전 내부에는 민감한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자기파로 인한 민간 기기에 오작동하거나 측정치의 내용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무선 기기는 사용을 억제해 왔습니다. 작업자들이 점검해야 할 해당 지점까지 휴대용 장비들을 대동하고 가서 작업을 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회사의 원전 전용 무선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다는데요. 국내는 물론 해외의 원전 건설 국가들로부터 관심이 쏟아지는 것도 이 때문. 작년 7월엔 폴란드 NCBJ와 MOU도 맺었습니다. NCBJ는 어떤 곳인가요? 폴란드 그 원자력 연구원이라는 데인데요. 그 폴란드에서는 그 국책 연구기관으로 굉장히 공신력 있는 그런 그 기관입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NCBJ와 공동 연구 과제를 발굴해 협력하기로 했는데 이미 양사 공동으로 수요 조사서를 제출한 상태. 또 다른 MOU 체결 상대인 AMC 테크는 폴란드 무선 센서 전문 기업입니다. AMC 테크 역시 무선 센서를 개발한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선 센서만 들어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 무선 통신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그 플랫폼 그 위에 이런 그 센서리를 같이 연동해서 하자는 그런 그 MOU 체결입니다. 이 말은 폴란드 현지에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됐다는 뜻으로 든든한 파트너가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런 결실을 맺기까지 우군의 지원 사격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과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읍니다. 당시 안혁태 대표는 정상외교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폴란드를 찾았는데 현지 포럼에도 초청받아 폴란드 경제인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인지도 제고가 절실했던 그에겐 제품의 경쟁력을 알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폴란드 산업부 장관님하고요. 폴란드 연구원의 그 임원과 면담을 나눴었습니다. 당사 그 무선통신 시스템에 대한 그 소개를 하였으며 향후 폴란드 진출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 사항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선 두 건의 MOU도 이 포럼에서 체결한 것. 특히 빡빡한 일정에도 대통령이 직접 포럼을 찾아 힘을 실어준 점이 기억에 남는다는데요.
저와 정부는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또 있습니다. 예, 김치가 원래 없습니다. 처음 2일 정도는 김치가 나오지 않았고요. 3일차 정도 됐는데 갑자기 김치가 호텔 조식 음식에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대통령 일행이 드시던 것을 우리 한국 민간기업의 공무원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호텔 조식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상한 면도 있으시구나 하고 흐뭇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난 2년여간 정상외교의 초점은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 확대에 맞춰졌습니다. 일본 간담회 할 때 유신 엔지니어링은 인프라 중에 주로 어느 부분을 맡아요?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낭보가 전해진 것도 이런 전면적인 세일즈 정상외교 지원에 수출 기업들의 피나는 노력이 더해진 게 주요했다는 평이 많은데요. 마음이 힘든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국민 편의를 높일 디지털 서비스를 구현하며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는 더 넓은 운동장을 만드는 2024년. 이처럼 올해 국정 운영의 핵심은 국민으로 규결됩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국정 철학이 우리 일상에 구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다면 2024년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고 행동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2024년) 예산은 올 한 해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 격입니다. 올해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이 부부의 경우 신생아 3종 특례로 공공분양주택을 우선 배정받고 내 집 마련의 꿈에 가까워질 수 있고요. 또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는 인상된 부모 급여를 받으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휴직할 경우 첫 달에 최대 200만 원, 6개월째인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로 그간 요청이 많았던 생활체감형 지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르신의 경우 올 한 해 지금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게 되고 발달장애인 1:1 돌봄 체계로 24시간 매여 있던 가족들은 부담을 덜게 됩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아파하는 곳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펼치게 될 2024년.
민생 안정에도 주력하는 해가 될 걸로 보입니다. 와이파이 없을 때 밖에 나가서 사용하실 때는 어떠신가요? 좀 불편하죠. 그래서 요금을 좀 높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있을 때는 와이파이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갔을 때는 급하게 톡도 해야 되고 이제 급한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니까. 김경희 씨가 가입한 요금제는 매달 10GB를 무료 제공한다는 5G 요금제입니다. 기본 요금에 단말기 할부금까지 매달 7만 원에 가까운 통신비를 내고 있습니다. 기계 샀을 때는 기계가 비싸서인지 제가 9만 원대 요금을 한 6개월 정도 썼었어요. 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한 6개월 의무적으로 써야 돼서 그 이후에 요금을 지금 내린 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금이에요. 그런데 김 씨가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는 제공되는 양의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가입한 요금제에서 무료 제공되는 양은 10기가인데 아깝지 않으세요? 아깝죠. 저한테 이제는 필요 없이 버려지고 돈이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 식구의 통신비 지출은 2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가계에 부담이 안 될 수 없습니다. 통신비가 4인 가족이 그렇게 나가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도 오른 상태에서 통신비까지 내려가지도 않고 계속 치솟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통신비는 가스비, 교통요금과 함께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신비 인하 정책이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것도 이 때문. 윤석열 정부 역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주요 역점 과제로 꼽은 바 있는데요. 과연 새해엔 통신요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될까요? 예. 어서 오세요. 네. 김경희 주부가 바라는 건 현재 가입한 요금제 대신 좀 더 저렴한 요금제로 갈아타는 겁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사기가 남아요.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아깝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한 단계 밑에 요금제로 가는 거예요. 자, K에서 나오는 5G 세이브 요금제. 이게 45,000원이에요. 김 씨의 통신량에 맞춘 5G 요금제를 추천한 컨설턴트. 이번에는 더 저렴한 LTE 요금제로 설계를 해보는데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6기가 있어요. 네, 6기가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요거를 누르면 43,120원이 나와요. 네, 고객님 평균에 딱 맞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상담 결과 김경희 씨는 LTE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월 10,000원가량을 절감하는 걸로 나왔는데 그것도 계속 유지가 1년이면 12만 원이란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한 10,000원 정도를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LTE 요금제로 갈아탈 의향이 있으신 거네요? 네, 저는 있습니다. 네, LTE로 변경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네. 대신에 지금 고객님이 뭐 고객센터나 네, 그리고 뭐 대리점에 갔을 때 바로 진행하실 수는 없어요. 아직은 5G 요금제에서 LTE 요금제로 변경하는 게 안 돼요. 실제 그간 통신사들은 단말기에 따라 요금제에 가입하게 해왔습니다. 이용자의 사용 패턴이나 의사에 상관없이 요금제 선택권에 제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것이 최근 단말기 구분 없이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 이 말은 김경희 씨처럼 데이터를 적게 쓰는 5G 기기 이용자들도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5G에서 뭐 LTE로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요금제 설계만 잘할 수 있다. 그러면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내 요금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와 같이 서민 삶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장기화된 고물가, 고금리 상황으로 힘겨워하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지난해에 이어 국정 운영의 최우선을 민생을 보듬고 헤아리는 일에 놓겠다는 겁니다. 현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얼마 전까지 유독 춥고 힘든 겨울을 보냈다는 이 어린이집. 22년도에 그 80만 원, 70만 원 나왔던 게 지금은 23년도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평균치가 많이 올라갔다고 보실 수 있겠죠? 아, 뭐 평균 예, 뭐 125만 원, 110만 원, 네, 원. 뭐 지금 수치상 보니까 거의 배 가까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공공요금이 정부에서도 많이 좀 인상하고 있잖아요. 조금씩 인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되게 그거에 곱하기 3인 것 같아요. 난방비 절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어디까지나 임시방편격. 아, 창문에 뽁뽁이 다 붙이셨네요. 네, 저희가 창문이 좀 많습니다. 천정 온풍기도 지금 가동 중이에요. 그렇다고 난방을 줄일 수도 없어서 여간 부담이 큰 게 아니었다는데요. 뽁뽁이도 붙이시고 천장에 온풍기도 돌리시고 그렇게 해서 좀 난방에 도움은 좀 되셨어요? 어때요? 도움은 되죠. 도움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걱정이에요. 이게 도시가스 요금하고 전기요금까지 합친다고 보면 저희 지출이 공공요금 이게 난방비만 한 달에 한 200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되죠. 하지만 올 겨울은 다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게 되며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게 된 건데요. 아직 할인된 고지서가 나오지 않았지만 겨울철 3개월간 7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한결 따뜻해 보이는 아이들의 이 모습이면 대답이 되고도 남습니다. 밖에 많이 춥죠? 얼마나 추워요? 많이요. 근데 여기 어린이집 안에는 어때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얼마나 따뜻해요? 따뜻해서 많이 좋아요.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눈앞에 산적한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바랍니다. 2024년은 서로에게 아픔을 위로받고 성장하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더 나은 내일이 될 거란 믿음으로 마음과 마음을 모은다면 분명 그 안에서 희망의 기운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